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란다 풍수는 어떨 것인가? 자, 베란다는 우리가 풍수에서 기운이 먼저 들어오는, 물론 현관도 기운이 들어오지만 베란다에서 태양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기가 다 들어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대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와 다른 점이 뭡니까? 주택은 마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다수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통해서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물론 현관도 들어옵니다. 현관은 돌아서 들어오지만 어쩐다? 베란다를 통해서 기운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보통 베란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옛날 구축 아파트는 대다수 다 남향집을 많이 배치되어 있죠. 요즘은 아파트에 층수를 높이다 보니까 서양집이나 남서양도 많고 좀 다양한 각도의 아파트 형태가 나타나지만 옛날 아파트들은 보통 남향이 많고 부엌은 북향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요걸 보겠습니다. 남향집이다 보니까 베란다 남향이다. 기 흐름 자체가 잘 들어오죠. 베란다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베란다를 막아놓으면 안 돼요. 어떤 집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다 보니까 어찌 된다? 베란다가 막혀버립니다. 자, 풍수의 가장 기본은 뭐다? 정리정돈. 두 번째는 뭐다? 여백의 미. 항상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빽빽하게 물건을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층층이 쌓아 올려버리면 기의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그걸 느슨하게 정리정돈. 그래서 풍수는 정리정돈이, 청소와 정리정돈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쩐다? 층층이 물건을 쌓아놓되 이게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 우리 보통 기운이 안 좋은 집, 몰락한 집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층층이 쌓아 저 천정까지 물건을 다 쌓아놨어요. 그런 집 보셨죠? 자, 그런 집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고 제복이 없는 집안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쩐다? 항상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집이 깨끗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집이 낡은 집은 전혀 풍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깨끗한 집인데도 그렇게 층층이 쌓아놓으면 기운이 쇠하게 되버립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더럽더라도 구축 아파트라도 낡은 주택이라도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여백의 미가 있으면 어찌 된다?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기운이 흐름이 원활해진다. 항상 뭐다? 공간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층층이 쌓아놨대, 요 공간에 위쪽에 여유가 있죠. 요 기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베란다 사이에 옛날 구축이다 보니까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풍수에서는 중간문, 중문은 중요시해요. 베란다에서 따뜻한 기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남향집이 많다 하더라도, 남쪽이라 하더라도 겨울 되면 차가운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중문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 현대식 아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베란다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풍수에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베란다 확장을 하게 됨으로써 기운 자체가 바로 걸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좋게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베란다와 거실의 기운을 서로 중화시켜주는 기운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현관도 똑같았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현관이 들어오도 중문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기운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가 흘러 들어오되 한번 거쳐서 올라오는 거하고 바로 들어오는 거는 기운 차이가 달라집니다. 베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세탁기가 있고, 보통 베란다 쪽에 세탁기가 있죠. 물론 현대 시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탁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 세탁실 배치나 이렇게 물건 쌓아두신 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옛날 아파트나 시식과 똑같습니다. 배수가 중요해요. 자, 풍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다? 배수. 항상 그 집을 갔을 때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팁이다 합니다. 풍수와 연관없이 풍수도 연관되지만 부동산과도 연관되기도 합니다. 항상 봐야 될 게 뭡니까? 배수 시설을 먼저 보시라. 여러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수압만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압은 누구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을 틀었을 때 물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압으로 물이 내려가는가?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내려가는가 천천히 내려가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수 시설, 욕조나 우리가 세면대, 싱크대, 이거 물이 어떻게 배수가 되는 걸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집은 뭐 역할한다? 기운이 막힌다. 하는 일이 막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빠르게 되는 일일수록 하는 일이 원활해진다.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을 찾거나 어느 집을 가게 되면 내가 집을 보거나 부동산을 구해야 될 입장이다. 집을 구할 입장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배수. 그 다음에 물이 잘 나오는가를 보셔야겠죠. 배수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이 잘 나오느냐, 물의 공급이 원활한가, 고층이라도 물이 잘 나오느냐, 저층이라도 물이 잘 나오는가. 그 다음에 볼 게 뭐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저지대냐. 겠죠. 자, 우리가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부산의 어느 지역 같은 데 가면 계곡을 막아가지고 주택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억지로 물길을 막았으니까 어떡합니까? 도로에 그대로 넘쳐 흘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침수가 상습 침수 지역이 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옛날 지도로 보시면 어떻게 이 도시 정비하면서 계획되는 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상습 침수 지역을 피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또 기후 변화가 심한 경우는 침수되는 지역이 늘겠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지도를 아시고 어떻게 도시가 개혁되고 이게 원래는 계곡 지역이었는데 이걸 막아가지고 산등성의 집이 형성되었다는 걸 아신다면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베란다 쪽에서 이제 바깥쪽을 보겠습니다. 자, 풍수에서 보면 앞에 집이 뾰족한 부분, 여기는 아파트가 아닌데 주택 단지들이 있죠. 만약에 저 아파트가 이 주위에 둘러사는데 뾰족하게 각이 진 부분이 만약에 우리 베란다 쪽을 치고 있다. 자, 뾰족한 부분은 우리가 보면 우리 쪽에서는 풍수에 안 좋게 봐요. 그 기운이 요친다는 것은 내 아파트에 영향을 준다. 내 주거 지역에 영향을 준다. 그럼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경우는 내한테는 안 좋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기다 뭐 합니까? 스크린 같은 경우나 이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커튼을 설치해가지고 저런 기운을 끄는 게 좋겠죠. 저런 그 흉사를 끄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흉이라고 해요. 그게 서로 내 쪽으로 강하게 들어온다. 또 거꾸로 또 도로가 내 베란다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차도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다. 자, 베란다 쪽을. 자, 이쪽에 보면 흙더미가 뭐 사이에 있죠. 이런 부분은 안 좋겠죠. 저쪽에 보시면. 저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쓰레기처럼 쌓인 부분을 정리하신다면 기분이 좋을 건데, 요 주택에서는, 요 아파트에서는 저 부분이 조금 하나 단점이 되겠네요. 자, 등굴나무처럼 우거진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초를 키우되 하초를 베란다 쪽에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초가 죽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초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초가 풍성하게 잘 자란다. 그럼 그 집의 풍수가 좋다는 말입니다. 하초가 못 자란다. 남향인데도 못 자란다. 그 집의 풍수가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향이나 남향, 서향인데 이상하게 하초가 자란다. 그 풍수가 좋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기 흐름이 원활하니까 식물이 먼저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늦게 느끼는 겁니다. 식물이 먼저 느끼고 다음에 느끼는 동물이 느끼고 사람이 마지막에 느끼고, 물론 사람마다 아주 예민해서 빨리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식물이 먼저 느낍니다.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 환경이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적합한 땅이다. 식물이 죽은 자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베란다 풍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풍수를 현장 풍수로, 실전 풍수로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자리는 그 현장, 가본 게 아니고 현장에 바로 와서 제가 촬영하는 거지, 이 자리 처음 온 자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